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를 홍보하는 KPR 김미영입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일 리캡 서울 미디어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미디어 브리핑에서는 최기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께서 구글 클라우드의 비즈니스 전략과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이마트와 코웨이에서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대해 공유하실 예정입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에 Q&A를 진행할 예정으로 조금 전 자료와 함께 전달드린 폼 링크에 질문을 넣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기영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을 맡고 있는 최기영입니다. 저희가 오늘 저희 국내에서 이미 글로벌로는 저희가 넥스트라는 행사를 했습니다만 다시 국내 사례와 함께 또 국내 시장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넥스트 리캡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미디어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성공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고 계시는 고객 사례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구글 클라우드의 미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디지털은 기업의 혁신 전략 중에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디지털 그 자체가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는 최고의 인프라, 플랫폼, 산업 솔루션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최근 국내 주요 산업인 리테일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현황을 알아보는 리서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를 공유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테일 산업의 클라우드 트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APEC에 있는 저희 나라를 포함한 서베이를 한 거고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이 여기 보시는 표처럼 어떻게 클라우드를 진행하고 있는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텍 국가 중에서 가운데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한국 바를 보시면 한국도 디지털 기술과 클라우드 도입이 가장 빠르게 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한국 리테일 기업은 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요인으로 기술 기업으로 전환을 통해서 B2B 매출을 비중을 확대하고 또 핵심 비즈니스 활동 및 프로세스를 최적화 그리고 고객 경험,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 개선을 통해 매출 및 KPI 향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영역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 도입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적극적일수록 극복해야 될 과제들도 당연히 많아지는데요. 이 조직 전반의 사이로를 통합할 수 있는 도구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향하는 그 올바른 로드맵, 또 경영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과 효과를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조업 쪽은 또 어떻게 다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 제조기업은 디지털 도구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AI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가 발표한 한국 제조업의 인공지능 도입 가속화라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 AI를 사용 중인 제조기업이 85%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탄력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생산 현장과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기술을 더욱 늘리겠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인더스트리에서 간단하게 보신 사례처럼 구글 클라우드를 찾는 고객은 단순한 인프라를 넘어서 그 이상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업이 혁신을 통해 원하는 것은 크게 요약을 하면 이 네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욱 스마트하게 일을 할 것인가. 직원들이 더욱 스마트하게 일해야 전체적인 조직과 또 기업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ESG에 대한 관심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어떻게 시장의 요구에 환경에도 적응하면서 또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대해도 대응하면서 인프라를 적응할 수 있는지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사람들을 더 잘 연결하고 업무 장소와 관계없이 직원들이 혁신을 계속 더 잘 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보안 부분.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을 좀 더 잘 보호할 수 있을까? 정보에 대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질문을 계속 갖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우드가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은 해왔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두 단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있었던 단계는 먼저 잘 아시다시피 버추얼 머신 클라우드 시대죠. 이때는 버추얼 머신 가상화를 통해서 하드웨어 구매나 운영 없이도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고객분들께서 깨달았고 또 초기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먼저 한 훌륭한 클라우드 기업들이 발전하는데 모멘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난 10년 동안 현재도 일어나고 있죠. 이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대표되는 인프라 클라우드 시대입니다. 비용 절감과 확장성을 위해서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에 이제 기업의 명암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프라의 상당 부분을 클라우드로 이전한 기업은 비즈니스를 계속 영속할 수 있었고 지금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잘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클라우드를 외면한 기업은 좀 뒤처지게 됐죠. 또 지난 10년 동안 단순히 시스템을 이전하는 것만으로 혁신을 가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는 데는 인프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뤄나가는 그런 기업이 인프라에 대한 결정은 물론이고 기업 전체를 관통하는 전사적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이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핵심 역량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가장 필요한 곳에 미션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지금 뭐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 클릭했을 땐 데이터 클라우드가 나오는데요. 데이터 클라우드는 그야말로 데이터를 어떻게 더 잘 쓰고 연결할 수 있냐. 저희 서비스로 대표되는 뭐 빅코리아 같은 어떤 인사이트를 데이터로부터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AI, ML 같은 데이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데이터 클라우드.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선택의 자유를 고객에게 드릴 수 있는 오픈 클라우드, 개방형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혹은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요구사항들이 고객으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어떻게 더 최적화해서 고객들이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냐 하는 측면에서 개방형 클라우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구글 워크스페이스처럼 이 동시에 협업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서 단순히 개인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협업 클라우드가 꼭 수반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인프라가 되는 강력한 보안, 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것이 또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에서 요구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반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가 뭐 이미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목표와 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이미 그 2,000명 이상의 IT 의사결정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지속 가능성이 IT 부서의 우선 과제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한 75%는
클라우드 공급 업체를 평가할 때 지속 가능성이 필수 또는 주요 고려 사항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같은 조건이면 지속 가능성을 좀 더 명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는 친환경적인 클라우드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객이 디지털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운영을 하면서도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한국에서도 강력한 고객 모멘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글로벌 업계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 고객과의 협업을 통해서 국내에서도 빠르게 성장 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구글 클라우드가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고객을 저희가 레퍼런스로 확보를 했는데요. 먼저 각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부분별로 몇몇 대표적인 저희 고객분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테일 부분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 당근마켓, 현대카드, 신한카드. 지금 뭐 리테일 부분뿐만 아니라 신한카드, 현대카드는 이제 금융 쪽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리테일과 금융 부분에서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클라우드, 오픈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또 보안 클라우드, 저희 안전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는 코웨이, 현대기아차, LG를 포함한 LG CNS가 이제 전체적인 LG 쪽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를 대표한 삼성, 대한제강, 또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두산에서 또 저희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쪽은 워낙 디지털 네이티브 기업들도 많고 해서 클라우드에 대한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던 인더스트리죠. 저희 대표적인 게임사 중에 넷마블, 넥슨, 또 컴투스, 블루포션 게임즈, SK 브로드밴드, NC 같은 대표적인 게임사들이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계시고요. 또 SK텔레콤이나 SK 브로드밴드 대표적인 저희 통신 기업 고객들도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트랜스포테이션 또 로지스틱스에 관련된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계시는 대한항공, 소카까지도 저희 구글 클라우드 또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전 산업에 걸쳐서 많은 기업들이 혁신을 해나가고 계신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면서 이 ESG라는 것이 모든 기업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를 제공하면서도 탄소 중립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2007년부터 구현을 했고요. 100% 재생에너지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해 발표한 것은 2030년까지 이제 카본 뉴트럴이라는 카본 제로 더 이상 탄소를 배출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환경까지 모두 통틀어서 카본 제로를 2030년까지 구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클라우드를 제공해서 고객들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미션 중에 하나이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또 혁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저희 전반적인 산업별로 대표적인 고객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중요한 고객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그 이마트의 김훈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T 본부에서 AI ML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훈동 상무님, 그리고 코웨이 이미 넷마블에서 또 AI 쪽이나 전체적으로 넷마블에서 또 활약을 하고 계시고 하셨다가 지금은 이제 코웨이라는 전통 기업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고 계시는 김동현 센터장님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업계 트렌드 및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한 트랜스포메이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김훈동 이마트 본부 AIML 팀장님께 발표를 그러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마트의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례입니다. 저희가 현황과 목표, 그리고 클라우드 전략 및 저희가 선택한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의 AI, ML, DevOps, MLOps 피처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저희의 현황과 목표입니다. 크게 3단계가 있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두 번째 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에 이마트가 있었고요. 스텝 1입니다. 그리고 스텝 2에서 저희가 최근에 옥션, 지마켓, 지구, W컨셉 등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쓱닷컴과 함께 벌써 5개의 온라인 저희 디지털 어셋이 생긴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마트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시너지를 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 범이마트, 범신세계의 다양한 어셋과 함께 360도 리테일 완성형 시너지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클라우드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텝 1, 2, 3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클라우드 전략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3단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스텝을 진행을 했었을 때는 기존에 100% 온프레미스로 되어 있는 환경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하는 데 집중을 했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각 클라우드 벤더들의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데 집중을 했었습니다. 최근 하고 있는 시도는 저희가 비용이라든지 혹은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이브리드 데이터 레이크 및 하이브리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까지를 고려를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멀티 클라우드까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AI, ML 피처입니다.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를 배치 인퍼런스 단계, 두 번째 단계를 퍼스널라이즈 된 온라인 인퍼런스 단계, 세 번째는 어떤 람다 아키텍처까지 포함된 리얼타임 온라인 인퍼런스 단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및 프로덕트 중에 대표적인 몇 개를 예시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로우에서 각 스텝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피처들을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로우에서 그 피처들을 하기 위한 오픈소스 도구들을 좀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부분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또 일부는 아직 실험하고 있는 오픈소스들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전략은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최적화하고 모두 실험을 해서 도입을 한다기보다는 먼저는 클라우드에 있는 파스 및 사스를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해서 한 바퀴 먼저 A부터 Z까지 구현해보는 것을 먼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부분적으로 드릴 다운을 해가면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오픈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클라우드 피처 중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금 현재 이마트 경우에 100% 구글 GCP에 있는 빅쿼리로 컨버전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떤 클라우드에 어떤 솔루션을 사용을 할지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피처 스토어, 오토ML, MLOps나 ML 파이프라인, 그리고 쿠버네티스 베이스의 개발 환경들, 즉 AI 사이클과의 유기적인 연동성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왼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스트리밍 인제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사 클라우드에 제공하는 피처 대비 빅쿼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영역에 있어서 빅쿼리를 선택을 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그리고 저희가 멀티 클라우드, 앞에서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그치지 않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까지 쓰고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유기적으로 연동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이고요. 각 사에서 제공하는 IAC라고 하죠. 인프라 as a code, 코드로서 인프라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통일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픈소스 테라폼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멀티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마트의 데브옵스 MLOps 피처입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굉장히 좀 대대적으로 조직 쇄신을 했고 굉장히 조직을 신규로 많은 분들이 합류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애자일한 매트릭스 조직 형태로 조직 체계가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티컬하게 PO 조직이 있고요. 그 PO 조직에 해당하는 데브옵스 워크스페이스를 구성을 하고 그 워크스페이스별로 GitOps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MLOps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 위에서 돌아가게끔 구축을 했고 그 파이프라인 중간에 휴먼 프로세스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QA를 한다든지 혹은 그 중간중간 배포 전에 결제를 한다든지 승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녹아냈고요.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결제하고 롤백을 판단을 하고 배포를 승인하고 이런 것들을 챗옵스를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슬랙이라든지 팀즈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쓰는 챗 도구를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연동을 해서 많은 부분들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또 직접 도구에 접속하지 않아도 승인하고 배포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까지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사실 오늘 그 발표에서도 소개되는 새로운 피처 중에 빅쿼리 옴니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활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그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계열사가 많이 있고 계열사의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활용하는 관점에서 빅쿼리 저희가 쓰고 있는 빅쿼리에서 빅쿼리 옴니를 이용을 해서 3사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접근해서 통일화된 방법론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들을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안에 있는 하둡 스파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쿼리 옴니가 아직까지는 US 리즌만 제공하는 그런 한계도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엔소스나 버텍스 AI나 그리고 GPU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US 리전이 KR 리전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어떤 사이징, 리소스의 제한 부분에 있어서도 더 크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저희가 서비스 자체는 레이턴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코리아 리전에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배치화된 그 트레이닝 레이어나 분석 혹은 개발 레이어는 US 리전에 두는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멀티 리즌까지 고려하는 아키텍처에 대해서 지금 빅쿼리 옴니를 활용을 해서 더 확대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보고 있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마지막 장표이고요. 저희가 전달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은총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해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어느 회사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어떤 문제, 프로덕트, 프로젝트마다 사실은 정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문화나 개발 방법론, 도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질리티, 애자일하게 빠르게 시도해보고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프로덕션 AI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그 단일화된 어떤 데이터 사이언스나 내부 그 엔지니어 및 그 데이터 조직에 단일화된 경험과 단일화된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어떤 풀스택의 서비스까지 고려한 어떤 전체 데브옵스 및 MLOps 파이프라인까지를 고려한다고 한다면 지금 점점 이제 업계 그 표준이 되어가고 있는 쿠버네티스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픈소스 진영 및 그 클라우드 진영에서도 매니지드된 많은 부분들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대된 프로덕션 AI를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 쿠버네티스 네이티브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코웨이에서 CIO를 맡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이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세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면 과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코웨이의 디지털 전환 계획은 어떤 것인지를 이번 기회에 한번 선보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아마 밖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넷마블에서 AI 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미디어의 지금 코웨이의 CIO로서는 처음 아마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제 넷마블과의 넷마블이 코웨이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시너지의 포인트로서 생각하고 했었던 것이 이제 넷마블 조직의 역량을 이용해서 코웨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고, 거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은 폭발적인 성장을 다시 한번 견인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투자를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돼서 지금 좀 힘들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찌 보면 넷마블에서는 이미 게임 디바이스에서 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든 온프레미스든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빠른 실시간의 분석을 통해서 매출을 견인을 하거나 아니면 유저들에게 좀 더 재미있는 경험을 선사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담아서 게임을 새로 만들 때 이제 AI를 넣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머신러닝 베이스의 유저 맞춤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획기적인 경험을 AI로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거를 만들 때 AI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빨리 만들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들은 이제 코웨이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거가 지금 자연스럽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제 스마트홈 디바이스가 많이 나가 있고, 넷마블이 투자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기 전에는 IoT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진행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기기에다가 IoT 기능을 디폴트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들어가서 보니 전통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공장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물류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최적화 포인트가 게임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것이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저희가 넷마블의 역량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은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비내면 상황에 있어서 클라우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넷마블에서 AWS의 경험 그리고 이제 GCP에서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가 그렇게 큰 회사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875만 계정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가전에 있어서는 1위 기업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20% 이상의 정수기에 대한 마켓쉐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같이 조인을 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분석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 분야는 사실 이제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희가 타이트하게 같이 일한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1년 반 안에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서 완결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든 목표였고, 지금 저희가 1년 반 동안 집중했던 부분들은 회사의 문화를 디지털 혁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보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였을 때 저희가 생각했던 건 이제 효율적인 협업 환경의 구축과 공유와 소통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저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생활 가전을 본다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분석을 통해서 결국은 고객의 맞춤형 솔루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다 맞춰진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효율적인 협업 과정을 위한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팬데믹 때문에 훨씬 더 저항감이 줄어든 그 틈을 타서 재빠르게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넷마블에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한 지는 꽤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의 장점도 알지만 단점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사실 구글이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웨이에서의 개발력 그리고 넷마블에서의 개발력을 통해서 그 자잘자잘한 그 저희들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소도구들을 빠르게 막 개발을 하였고, 어찌 보면은 그 넷마블 형태의 소통이 구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르게 그 적어도 그 뭐랄까요, 실패 경험 없이 도입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계정이 나눠져 있고 뭐 그 보안을 또 잘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은 사용성을 헤쳐가면서 깔려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보안 도구들을 하나하나씩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걷어내고 슬림화를 하면서 어찌 보면 DRM으로 대변되던 그 올드한 그 보안 시스템을 다 지금 이제 제거의 직전에 와 있고, 이런 형태가 어찌 그 사람들이 그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공유하고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내용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리고 비대면이기에 좀 더 편안한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기까지는 이번에 구축을 시작을 했고 구축을 완료를 했습니다. 사실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엮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ERP, SAP로 대변되는 어찌 보면 기간계에 있는 정보들을 꺼내오고 해당 정보들을 저희가 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재가공해서 놓는 그 상자가 현재 저희는 이제 빅쿼리를 쓰고 있습니다. 넷마블에서도 이제 빅쿼리를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지는 뭐 몸으로 이미 개발자들이 많이 체감을 했고, 해당 부분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어떠한 외부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다시 코웨이에 와서 ERP와 어떻게 연동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의 이제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고객분들이 체감하는 데는 조금 그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AS에 대한 그 대응을 사전에 할 수 있는 형태의 예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부품들이 언제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그 데이터들이 뭐 제공되는 방식도 AI나 IoT를 탑재해서 그 휴대폰으로 직접 패턴을 넘기고 그 다음에 살균이나 케어 현황들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만, 향후는 가구별로 어떤 필터가 적절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려줄 수 있는 것까지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 해외 시장에서도 저희가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서구권의 시장에서는 이제 아마존과의 기술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조직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인사이트를 합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본사가 있는 한국에서의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히스토리적인 데이터를 합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돼서 새로운 어떤 라인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거나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파이프라인 연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효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내후년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면 과제 중에 가장 큰 거는 이런 일들을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코웨이는 기본적인 오래된 제조업의 어려움과 오래된 서비스업의 어려움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어찌 보면은 시판도 하고 방판도 하고 거기에다가 제조까지, 그리고 AS까지도 한꺼번에 모든 회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지금 클라우드로 대변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지금 아직까지 100%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내, 그리고 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쇼핑몰, 자사몰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 접점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비즈니스의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들, ERP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혁신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적은 비용과 적은 리스크로 전환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의 당면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업 가능성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좀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이 아마 내년 초나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 좀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프레스 릴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자님들께서 폼에 작성해 주신 질문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여러분이 주셨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AWS 등 여러 클라우드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경쟁사 대비 구글 클라우드만의 강점과 차별점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기용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실 앞서 저희 이마트와 코웨이 사례 때 많이 언급된 부분이 대표적으로는 그 저희 차별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클라우드를 구성하는 요소로 저희가 4가지로 정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데이터 클라우드죠. 그 데이터 클라우드가 이제 데이터 분석 영역하고 AI, 머신러닝 이런 영역에서 구글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또 이마트의 그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빅쿼리, 옴니 같이 저희 구글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클라우드, AWS나 애저의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까지도 액세스를 해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쿼리 분석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굉장히 큰 차별화 요소고요. 저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오픈돼 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나 멀티 클라우드를 시작부터 지원해 나가는 것들도 또 두 번째로 차별화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클라우드하고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이지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는 인프라부터도 서로 고객분들께서 최적화하여 여러 클라우드를 쓸 수 있을 때 또 구글 클라우드가 엔토스 같은 엔진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운영되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같이 관리하고 운영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런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차별화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안 부분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부분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그 이아스 플랫폼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의 그 포리스터 리서치에서 평가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가장 우수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벤더로 리더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것처럼 저희는 제로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모든 거를 일단은 트러스트가 안 될 환경으로 가정하고 전제로 하고 저희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사고 없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역시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한국 리전 설립 이후에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비즈니스 목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서울 리전을 발표한 지가 지난해 2월입니다. 아직 2년이 채 안 됐죠. 그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저희 고객분들께서 또 많은 선택을 해주셔서 앞서서 그 고객 대표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글로벌하게도 후발주자지만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매번 저희가 분기 보고를 할 때
45%에서 55% 정도의 지난해 대비 성장률을 저희가 어닝 발표 때 했고요. 국내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공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고객사 분들께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코웨이 김동현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코웨이가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와 향후 멀티 클라우드 활용 계획이 있는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앞서 구글 클라우드의 어찌 보면은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대표되는 게 이제 AI 그다음에 이제 ML이란 단어로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으로 명으로 그냥 딱 찍는다고 하면은 빅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빅쿼리 옴니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기 가장 좋은 툴이 빅쿼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사실 경쟁사들에 대해서 뭐 압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익숙함, 그리고 개발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결국은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 온프레미스, 그다음 뭐 AWS, GCP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용도에 맞게 쓰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또 구글 클라우드에서 얘기하는 이제 오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지금 한꺼번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해외법인 같은 경우는 ERP 시스템인 셉을 지금 현재 AWS 위에서 올리고 있고, 저희서도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 게 AWS와 GCP 간의 데이터를 어떻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어떤 솔루션을 개발할 때도 이 솔루션은 지금 어떤 형태가 가장 속도를 빨리 개발할 수 있고 빠르게 런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는 어떤 전략이라기보다는 개별 어떤 것들을 할 때 이제 항상 상수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마트 김운동 담당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테일 기업 입장에서 구글 클라우드 도입으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가장 큰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저희 사례를 공유를 드리면 클라우드로 전환하기 전에는 기존에 온프레미스에 DW 장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구축한 하둡 클러스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특히 하둡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손이 많이 가는, 그리고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로 하는 내부 시스템인데, 클라우드로 가면서 정말 비즈니스, 그리고 정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오프라인 리테일이든 온라인 리테일이든 굉장히 변곡점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온라인 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큰 기업들도 오프라인을 신경을 쓰고 있고, 월마트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플레이어들도 온라인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이 변곡점의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속도인데요. 이 속도에 따라가는 측면에서 클라우드 도입하는 게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고, 저희가 이제 GCP 같은 거를 활용을 했던 이유는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오픈소스로 오픈하고 그 오픈소스 생태계와 함께 클라우드가 같이 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고 딥러닝 프레임워크인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오픈소스 진영에서 익숙해진 인재들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채용 시장에서 채용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된 어떤 클라우드에서 베네핏을 얻는데 좀 GCP가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새 2021년도 연말이 되고 있는데요.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2022년에 대해서는 어떤 트렌드를 전망을 하고 계시고, 또 코로나 시국 이후에 지금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가장 집중하실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정확히 트렌드를 예측한다면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저희
클라우드가 보고 있는 트렌드에서 저희가 저희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고객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저희 그 최적의 인프라와 또 데이터 또 AI를 통해서 풀어가느냐라는 건데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글로벌하게 이런 공급망 문제는 엄청난 문제죠. 지금 팬데믹 이후에 다시 이제 일로 복귀하고 또 소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엄청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저희 고객사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또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문제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고 또 고객의 경험을 최적화시키는데 이미 팬데믹 통해서 많은 온라인으로 이제 경험이 일어났던 것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접목시킬 때 소비자 경험들이 어떻게 최적화되고 또 본인이 스스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공급하려고 하시는 지금 고객분들의 사례처럼 코웨이도 어떻게 보면 구독형으로 어떤 서비스를 더 계속 제공하시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는 것이 내년에서도 가장 중요한 저희 중점 과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Q&A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기자님들께는 KPR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별도로 답변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바쁘신 중에도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일 리캡 서울 미디어 브리핑에 참여해 주신 발표자분들과 모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미디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